자, 그럼 우리 이 단어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우리 읽기 과정도 따라가 볼 거고 쓰기 과정도 따라가 볼 건데 학습 목표 먼저 보시면 읽기는 자 일단 먼저 읽기부터 나올 거죠? 자, 읽기라는 건 뭐다?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 의미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혀야 단어 뜻을 모를 때도 있고 어구의 의미가 확실하게 뭔지 모를 때도 있고 또 이 부분의 중심 내용 뭔지 모를 때도 있고 글쓴이의 의견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지도 모를 때가 있어. 이럴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읽기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활동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이해 2단원에서는 쓰기는 자, 주제, 목적, 독자뿐만 아니라 매체에 따라서도 쓰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 자, 이런 것 등을 고려한 얘도 역시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볼 건 먼저 읽기니까 읽기로 먼저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자, 바로 들어가시면 자,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 아까 봤었고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 본문에 바로 나옵니다. 단어나 어구를 모를 때,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주제나 중심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본문에서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책을 한 권 읽어보는 것으로 이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보면 제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라는 글이 나오고 있고요. 자, 글의 갈래는 중수필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일반적인 경수필보다는 다소 무겁고 딱딱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 짜임까지 연결해서 우리 친구가 중심 내용을 묻지 않아도 우리가 중심 내용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친구가 단어 뜻을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만약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자, 우리 처음 부분 보시면 자, 일단 옆에 요 전구 그림 볼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자,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그리고 문단을 모를 때도 있고 자, 이럴 때 의미를 추측하며 읽어봐야 되겠죠? 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이 타당한지 또 찾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먼저 4단락부터 볼까? 여기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도 이 색깔. 4단락 가시면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반면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자, 우리 이 글의 중심 소재 시계와 달력이 중심 소재가 되겠고 글씨를 딴 색으로 하자. 중심 소재. 자,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자, 여기 요긴하다의 색칠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색칠을 써? 우리 화살표 따라가 볼까? 자, 요긴하다라는 단어는 처음 보네. 자, 요긴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 앞뒤 내용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앞에 뭐가 나왔어?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왔고 반면 하면 대조가 사용되고 있지. 그러면 달력은 요긴하게 다시 말하면 많이 사용됐다. 특히 더 뒤에까지 볼까?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사용됐대. 그럼 농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씨 뿌리고 물기를 내고 농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 그러면 달력은 어떻게 쓰인 거야? 많이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봤더니 어떤 뜻이야? 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단어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한다?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한다. 자,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자,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질문으로 독자의 호기심 유발. 자, 그러면 시계와 달력에 대한 옛사람들의 태도, 우리 처음 부분. 시계보다 달력을 요긴하게,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다. 라고 했어. 자, 요긴하다라는 단어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했다? 앞뒤 문맥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추측해냈습니다. 자,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면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자, 우리 여기에 왜 색칠이 되어 있냐? 바로 이 부분에 중심 내용을 찾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끝까지 다 읽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중심 내용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볼까? 중심 내용 찾기. 자, 20세기 초만 해도, 자, 20세기 초라고 하면 몇 년대? 1900년대 초죠. 자, 1900년대 초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시계 하나가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그럼 어때? 굉장히 비쌌어.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 너무 비싸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보는 방법 당연히 모르죠.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어디 가서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자,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 장식품? 바로 필수품이 아니었다. 라는 의미고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자, 관심이 없는 이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거 문답법이라고도 하고 또 자문자답이라고도 하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한다.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올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자, 여기서 우리 이따가 뒤에 학습활동에도 나오죠. 자, 동창이 밝아올 때가 무슨 뜻이지? 자, 그래서 여기 인용부호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바로 뒤에 뭘 봤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해 떨어지면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동창이 밝아오면 깨어나고 해 떨어지면 일그친다. 동쪽으로 난창. 그러니까 동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언제? 해가 뜰 때. 해가 뜰 때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일을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라는 의미구나. 자,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농사일을 꼭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이유가 뭐 있었겠는가. 자, 그러니까 바로 시계가 필요 없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은 자, 바로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시계가 별로 필요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자,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저부터 시계가 별로 필요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어? 우린 농사를 주로 지었으니까. 자, 계속 보면 자,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었다. 자, 그러면 자, 정말 중요했던 것은 달력이야. 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나왔죠? 자, 달력이 중요한 까닭.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는 자, 여기 색칠이 잘못되어 있어요. 진짜 색칠은 여기입니다.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고 얘랑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것일까? 자, 바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죠. 문제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지 않겠지? 바로 나의 배경지식을 활용해요. 배경지식. 자,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구나. 자,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 자, 바로 어떤 마음?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태도. 자연의 글씨가 왜 이렇죠?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태도.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중심 내용, 아까 우리 소제목에 꼬불꼬불 했었지? 바로 이 부분의 중심 내용.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뭘까? 그래서 우리 소제목에 꼬불꼬불 한 겁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옛사람들이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겠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달력이 시계보다 중요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계절의 흐름을 따르는, 바로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태도, 그래서 달력이 더 중요했다라는 내용,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 다를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자, 왜 농사 진도표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자, 왜?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터였다. 우리 조상들은, 자,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며 한 해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절기를, 왜 이렇게 써? 절기를 농사 진도표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자, 계절이 바뀌는 거랑 절기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에 따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는 겁니다.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절기 꼭 알아두세요. 여기랑 우리 뒤에 다른 절기도 더 나오거든. 걔네들이랑 연결해서 알아야 되고 순서도 뭐가 제일 먼저 있는 절기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절기가 나와야 되는지도 꼭 알아줘야 돼. 자, 그러면 3월 21일쯤인 춘부는
자, 그럼 이때는 언제야?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이 이후부터 씨앗 뿌릴 거고 6월 6일쯤인 망종부터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뭐예요? 모내기를 하는데 이 시기는 자 모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치는 때입니다. 1년 중 제일 바쁜 때이다.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8월 8일쯤인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 채소인 무배추를 심는다.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이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이처럼 자 앞에 예로 들어서 보여준 것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에 구실을 했다. 자, 왜 농사 진도표라고? 절기가 바뀌면 계절이 바뀌고 그것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 바로 절기는 계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농사를 지었는데 자, 그것이 절기랑도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기에 맞춰서 농사 짓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진도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 자, 그럼 우리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 바로 뭐겠니? 바로 우리 처음에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고 또 그래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다? 절기가 적힌 달력이 중요했다.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나달라.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자, 여기서 철이 없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 제철이 없다. 자기 철이 없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계절의 영향이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절의 영향이 없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래 예전에는 과일은 제철, 자기 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 계절의 영향 없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만들어내죠. 자,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자,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자, 시계가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건 뭘까? 바로 시계가 점차 중요해졌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달력을 이긴다. 바로 시계가 중요해졌다. 자, 공업이 발달하면서 자, 바로 시계가 중요해진 계기. 시계가 중요해졌다.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가꾸었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곡식과 열매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농사는 이래. 농사는 어때?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아. 왜? 곡식과 열매는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욕심대로 안 돼요. 하지만 공업은 다르다. 자, 공업과의 차이점. 자, 뭐가 다를까?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공장 돌리는 거랑 계절은 상관없어. 여름이건 겨울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아간다. 시간은 정말 돈이 되었다. 왜 시간이 돈이 됐죠? 시간만 있으면 공장을 돌리고 공장을 돌리면 물건이 나오고 물건을 팔면 돈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보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게 되었다. 시간을 들인 만큼 돈을 번다.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얼마큼 썼느냐에 따라 돈이 늘어나니까. 자,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민감해졌다. 도시 곳곳에는 시계가 높다랗게 걸린 탑이 등장했다. 그래서 시계탑이 등장했다는 건 뭐? 그만큼 시간이 중요해졌고 시간만큼 시계도 같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니까 시계도 덩달아 중요해지죠. 자, 공업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여기에서도, 자, 어디에서도 자원이 필요한데 여기 바로 자원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 자원을 캐면 된다. 자원을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지가 문제될 뿐이었다. 공업에 필요한 자원 가운데에는 고무나 사탕수수 등 농업과 임업을 통해 얻는 것이 많다.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닥달해서, 자, 지금 표현을 보세요. 자연을 닥달할 거고 필요한 것을 마구 빼앗아낼 거야. 자, 그럼 어때? 자, 인위적으로 그것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파괴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어떻다? 자연이 파괴됐다. 자,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자, 농사에서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건 어떤 거니? 바로 비닐하우스와 같이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거. 비닐하우스, 재배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거. 자, 지금은 과일에 제철이 없다. 자기 시즌이라는 게 없어. 자기 계절이라는 게 없어.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석유를 떼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듯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낸다. 자, 이 만들어낸다는 표현도 역시 부정적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을 해서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농사까지도 계절의 흐름을 벗어났기 때문에 달력이 중요하지 않아지고 시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핵심 포인트 보시면 달력에 담긴 옛사람들의 태도, 달력에 적힌 절기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며 농사를 지었고, 자,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자, 왜 추워지는 10월에 겹씨 뿌리면 낭패를 볼까? 자,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 해결했고,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바로 중심 내용 끝까지 읽고 나서 소제목과 관련된 내용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자, 공업의 발달에 따른 사람들의 태도. 자, 원래 농사를 주로 지을 때는 자연과 계절이 중요해서 달력을 중시했지만 공업 위주 자연과 계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어요. 시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볼까?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시간이 돈.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했는데? 바로 먹고 살기,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다.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뀔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 해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시골 노인들은 이런 식의 충고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연의 변화를 잘 읽고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대접받고 충고도 좀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때요? 이런 경험보다는 새로운 지식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또 제 아무리 욕심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 살고자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자, 지금 보면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 살고자 하는 게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바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말해요. 여의치 않으면 자연환경을 바꿔버리려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 한다.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때? 옛사람과 달리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을 막 파괴해 나가니까 자, 자연의 리듬을 잊은 자연의 리듬이라고 하면 자연의 질서를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소떼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다. 우리 첫 번째는 사막화.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석유나 석탄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요. 자,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더워진다. 세 번째, 지구 온난화죠. 지구가 더워지면서 자, 네 번째, 홍수나 가뭄이 잦아졌다는 게 네 번째. 자,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 겪지 않을 위협들이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자연에 맞춰 사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바꿨고 그 결과 많은 자연재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자, 이제 끝부분.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되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다.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에 신경 썼다는 의미다. 자, 과거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자연에 신경을 써왔어요. 자, 이 얘기야.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하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자, 철을 하는 인간은 무리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 바로 철, 계절, 바로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인간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럼 철을 모르는 인간은 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거스르는 인간이 되겠지. 자,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시간은 돈이라며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 자, 달력의 의미는 뭔데? 자연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
자, 자연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달력과 시계의 의미. 자, 달력은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따르는 거고요. 시계는 그것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뭐 하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삶의 태도를 지니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자, OX는 너무 쉽죠? 자, 농사일 어떻게 했어요?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지면 끝내서 시계보다는 달력을 중시했다. 2번,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시를 했죠? 자,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달력을 중시했습니다. 입추는 씨앗 뿌리고, 자, 입추는 가을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씨앗 뿌릴 때가 아니죠? 그러면 씨앗은 아까 절기 중에서 언제 뿌렸다? 자, 씨앗은 춘분이 지나면.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합니다. 자,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차이 나니까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고요.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면서 다양한 자연재해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부딪힌 문제가 뭘까? 우리 아까 요긴하다 앞뒤 내용 안에서 의미를 파악했고 그 외에도 동창이 밝아올 때가 언제일까? 바로 이어 나오는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라는 부분에서 아침을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죠?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자, 소제목을 보고 시계가 달력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자, 공장 몇 시간 돌리는지 이게 중요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계절보다 시간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말이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글쓴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자,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환경을 막 바꾸고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우리 타당하다면 맞다. 우리가 너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에 따라야 돼 라고 볼 수 있고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본다면 지금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닌데 어떻게 옛날처럼 자연의 질서만 맞춰서 살 수가 있어. 지금은 시계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것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소감을 나누고 또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잖아. 자, 책 한 권을 정해서 모든 친구들과 책을 읽는 활동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다 됐고 우리 뒤에 절기만 한번 볼까? 몇 쪽이냐면 51쪽. 자, 51쪽 보시면 자, 뭐가 나왔냐면 3월 5일쯤에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날로 24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6월 6일 이거는 교과서에 있었지? 망종. 자, 곡식에 씨를 뿌리기에 가장 좋대요. 자, 그리고 24절기 하나로 이 시기 망종과 하지 사이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이루어진다고 했고 자, 그리고 동지 12월 22일 겨울이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로 자, 팥죽 쏘아 먹고 문이나 벽에 팥죽을 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절기, 우리 앞에서 절기 나왔던 거 보면 경칩이 3월 5일, 3월 5일 경칩. 왜 그러지? 요즘 왜 이렇더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3월 21일쯤이 춘분. 그리고 바로 6월 6일 망종. 그리고 6월 21일 하지. 자, 그리고 8월 8일 입추. 자, 그리고 9월 23일 추분.
그리고 우리 여기서 12월 22일 동지 이 순서도 되도록이면 알아두세요. 자, 그럼 됐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소단원 퀴즈 보시면 일단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이번에 본 거 이거. 자,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뭐를 그렇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해라? 앞뒤 내용을 살펴서 이거 너무 쉽다. 의미를 추측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세 번째부터 OX. 우리 조상들은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여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 오, 자, 바로 오죠. 우리 조상들은 해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대비하며 농사를 지어서 우리 농사 진도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농사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니죠. 자, 요거는 X가 되겠지. 자, 시계는 필요 없어요.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기가 적힌 달력을 더 중시했다라고 했고, 자, 춘부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로 6월 6일쯤이다. 맞아요? 틀려요? X. 자, 바로 춘분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이때 씨 뿌린다고 그랬지? 3월 21일쯤, 6월 6일은 망종입니다. 자, 추분이 되면 곡식을 걷어들이고 이때 걷어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오해요. 자, 추분은 9월 23일. 추분이 되면 논밭의 곡식을 걷어들이고 이것으로 추석을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라고 했고, 자, 절기는 이것의 구실. 이거 뭐였니? 그렇죠? 농사 진도표의 구실했기 때문에 절기가 적힌 달력을 중시했다. 자,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고 도시 곳곳에 시계탑이 등장했다. 오. 자,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서 생산량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진짜 시간이 돈이 되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자,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홍수랑 이건 뭐예요? 가뭄. 자, 글쓴이는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이것의 의미를 곱씹자. 자, 뭐의 의미? 그렇죠. 달력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한다 라고 말하며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